설날 아침, 지금 당장 119 신고해요. 빨리요. 엄마가 이상해요. 그리고 몇 분 뒤 굳게 닫힌 현관문이 부서져라 열리며 구급대원들이 들이닥쳤습니다. 환자분 어디 계십니까? 비키세요! 거실 한가운데에는 펄펄 끓는 국솥을 끌어안고 쓰러진 시어머니와 그 옆에서 멍하니 서 있는 며느리뿐.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며느리가 시어머니 국에 독을 탔대. 얼마나 독하면 명절 아침에 구급차가 오냐. 세상이 모두 며느리를 살인자라 손가락질하던 그때 차가운 응급실 복도에서 신우이가 며느리의 손에 몰래 쥐어준 쪽지 한 장. 그 쪽지에는 15년의 한을 뒤집을 충격적인 비밀이 적혀 있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새벽 4시의 공기는 살을 앨듯이 차가웠습니다. 인력사무소 승합차가 낡은 빌라 촌 입구에 영순을 토해내듯 내려놓고는 매정한 엔진 소리를 내며 떠나버렸죠. 영순은 입김을 하얗게 뱉어내며 언덕길을 올랐습니다. 하루 종일 식당 주방에서 설거지를 하느라 퉁퉁 부은 다리가 천근만근 무거웠습니다. 대문 앞에 선 이영순이 깊은 한숨을 내쉬며 조심스럽게 문고리를 잡았습니다. 끼익 하는 쇠 긁는 소리가 새벽의 정적을 깼습니다. 마당에는 어둠 속에서 누군가가 도깨비처럼 서 있었습니다. 시어머니 박막내였습니다. 막내가 들고 있던 바가지를 영순에게 확 뿌렸습니다. 허공에 흩뿌려진 굵은 소금이 영순의 얼굴과 옷가지에 우두두 쏟아졌습니다. 에이 퇴, 재수옴 붙은 년이 들어오네. 썩 물러가라. 막내가 쉰 목소리로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영순은 익숙하다는 듯 얼굴에 묻은 소금을 손등으로 스윽 닦아내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밖이 추운데 왜 나와 계세요? 영순이 힘없는 목소리로 말하며 다가서려 했습니다. 하지만 막내는 뒷걸음질 치기는커녕 부엌 쪽으로 달려가더니 시퍼런 가위를 들고 다시 뛰어나왔습니다. 막내의 눈이 가로등 불빛을 받아 번들거렸습니다. 오지마. 내년한테서 귀신 냄새가 나. 썩은 내가 진동을 한다고. 막내가 영순의 팔을 낚아채더니 입고 있던 낡은 코트 소매에 가위질을 해댔습니다. 서걱, 서걱. 두꺼운 모직 코트가 맥없이 잘려나갔습니다. 영순이 기겁하며 막내의 손을 잡고 매달렸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이거 하나밖에 없는 외투예요. 떠나라. 이년아, 이 옷에 귀신이 붙어서 우리 아들 앞길을 막는 거야. 다 잘라버려야 해. 막내는 영순을 밀쳐 넘어뜨리고는 바닥에 떨어진 코트 자락을 가위로 난도질했습니다. 영순은 차가운 시멘트 바닥에 주저앉아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그 코트는 5년 전 친정엄마가 돌아가시기 직전 사위 눈치를 보며 몰래 사주셨던 마지막 선물이었습니다. 영순의 눈에서 눈물이 툭 떨어졌습니다. 어머니, 제발 그만하세요. 엄마가 사준 옷이란 말이에요. 영순이 울먹이며 막내의 바짓가랑이를 잡았습니다. 그때 안방 문이 벌컥 열리더니 남편 철수가 속옷 차림으로 튀어나왔습니다. 철수는 배를 벅벅 긁으며 잔뜩 찌푸린 얼굴로 소리쳤습니다. 아, 진짜. 새벽부터 왜들 이래. 잠 좀 잡시다, 잠 좀. 여기가 무슨 시장 바닥이야? 철수는 마당에 널브러진 소금과 잘려나간 옷 조각들을 보고는 혀를 찼습니다. 그리고는 넘어져 있는 영순을 향해 삿대질을 했습니다. 당신은 들어올 때마다 왜 이렇게 시끄러워? 엄마 비위 좀 잘 맞추라고 했어. 안 했어? 여보, 어머니가 갑자기 가위를 들고. 됐고, 시끄러우니까 조용히 좀 해. 철수는 말을 자르며 막내에게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악기처럼 날뛰던 막내는 아들을 보자마자 가위를 등 뒤로 숨기며 쭈뼛거렸습니다.
철수가 하품을 쩍하며 손을 내밀었습니다. 엄마, 놀랐잖아. 나 담배 하나 사게 10,000원만 줘봐. 막내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막내는 등 뒤에 숨겼던 가위를 다시 꺼내 허공에 휘둘렀습니다. 이놈, 돈이 썩어나냐? 도박판에 가져다 바칠 돈은 10원 한 장 없다. 들어가. 썩 안 들어가? 철수가 기겁을 하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 진짜 노인네가 왜 저래. 치매가 올 거면 곱게 오든가. 철수는 투덜거리며 다시 안방으로 도망치듯 들어가 문을 쾅 닫았습니다. 마당에는 다시 정막이 흘렀습니다. 막내는 가쁜 숨을 몰아쉬며 잘린 코트 조각을 발로 뻥 차버리고는 부엌으로 횡하니 들어가 버렸습니다. 영수는 떨리는 손으로 너덜너덜해진 코트를 주워들었습니다. 소매가 다 잘려나가 조끼처럼 변해버린 옷을 가슴에 품고 영수는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몸도 마음도 너무 시려 따뜻한 물이라도 한 잔 마시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부엌 풍경은 마당보다 더 참혹했습니다. 개수대에는 며칠 동안 닦지 않은 그릇들이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고 밥솥 뚜껑을 열어보니 말라비틀어진 밥풀 몇 개만 붙어 있을 뿐 텅 비어 있었습니다. 식탁 위에는 철수가 먹다 남긴 라면, 국물이 붉게 말라붙어 있었습니다. 영순의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하! 영수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찬물을 컵에 가득 따랐습니다. 물이 식도를 타고 내려가며 빈 위장을 차갑게 찔렀습니다. 영수는 고무장갑을 끼고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시작했습니다. 달그락거리는 그릇 소리에 맞춰 눈물이 개수대 안으로 뚝뚝 떨어졌습니다. 어느새 창밖이 희끄무레하게 밝아오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잠시 눈을 붙일 새도 없이 마당으로 나가 빗자루질을 했습니다. 소금과 천 조각들을 쓸어 담고 있는데 담장 너머로 시장에서 채소를 파는 김씨 할머니가 고개를 쑥 내밀었습니다. 김씨 할머니는 영순의 퉁퉁 부은 얼굴과 얇은 옷차림을 보고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새댁, 또 한바탕 했구먼. 새벽부터 와그르르 소리가 나더니만. 영수는 황급히 고개를 숙여 인사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할머니. 그냥 제가 좀 서툴러서요. 서툴긴 뭐가 서툴러. 저 노인네가 보통이 아니지. 동네 사람들이 다 알아. 며느리 잡아먹을 상이라고. 김씨 할머니는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어제도 보니까 막내 할망구 혼자서 중얼중얼거리면서 동네를 쏘다니더라고. 눈이 퀭한 게 꼭 뭐에 홀린 사람 같더라니까. 조심해, 새댁. 저러다 사고 치지. 네. 걱정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영순이 애써 웃어 보이자 김씨 할머니는 안쓰러운 표정으로 혀를 차며 사라졌습니다. 영수는 빗자루를 꽉 쥐었습니다. 15년째였습니다. 남편의 무능력과 도박, 시어머니의 학대, 도망치고 싶다는 생각을 수천 번도 더했지만 갈 곳도 없는 처지라 하루하루를 형벌처럼 버티고 있었습니다. 오후가 되자 집안은 쥐 죽은 듯 조용했습니다. 철수는 점심때쯤 슬그머니 나가버렸고 막내는 창고 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무언가를 열심히 닦고 있었습니다. 영순이 빨래를 널다 말고 슬쩍 들여다보았습니다. 막내는 먼지 쌓인 커다란 유리병을 마른 수건으로 닦고 있었습니다. 예전에 담금주를 담았던 두꺼운 내열 유리병이었습니다. 막내는 병을 닦으며 누군가와 대화하듯 중얼거렸습니다. 그래, 이건 안 깨져. 불에도 안 녹아. 우리 영순이. 불쌍한 내 새끼. 영수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방금 시어머니 입에서 자신의 이름이 나온 것 같았습니다. 영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지금 뭐라고 하셨어요? 막내가 화들짝 놀라며
고개를 획 돌렸습니다. 조금 전에 애틋했던 표정은 온데간데 없고 다시 도끼 서린 눈빛이 영순을 쏘아보았습니다. 뭘 봐. 재수없게 어딜 기웃거려. 막내는 유리병을 낚아채 품에 숨기며 소리를 질렀습니다. 저리 안 꺼져? 내 물건에 손 떼면 손모가지를 분질러 버릴 거야. 영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습니다. 막내는 유리병을 보물단지처럼 끌어안고 씩씩거렸습니다. 영수는 자신이 잘못 들었을 거라 생각하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녁 무렵이 되자 골목 어귀에서 오토바이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곧이어 대문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택배 왔습니다. 영순이 현관으로 나가려는데 안방 문이 부서져라 열리더니 막내가 맨발로 뛰쳐나왔습니다. 막내는 영순을 어깨로 밀쳐버리고 대문으로 달려나갔습니다. 내 거야. 내 거라고. 막내는 퀵서비스 기사의 손에서 누런 서류 봉투를 낚아채듯 빼앗았습니다. 기사가 당황하며 물었습니다. 막내 할머니 맞으시죠? 여기 서명 좀. 됐어. 가. 막내는 기사를 대문 밖으로 밀어내고 문을 쾅 닫아 걸었습니다. 그리고는 봉투를 가슴에 품고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마치 누군가 쫓아오는 사람이라도 있는 것처럼 불안한 눈빛이었습니다. 영순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어머니, 그게 뭐예요? 중요한 서류예요? 막내는 영순을 노려보며 침을 퇴뱉었습니다. 알 거 없다. 내년이 알면 부정 타. 쳐다보지도 마. 막내는 봉투를 품에 안고 안방으로 들어가 문을 굳게 걸어 잠갔습니다. 달그락, 달그락. 안에서 자물쇠를 채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영수는 닫힌 방문을 바라보며 허탈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루 이틀 일도 아니었지만 오늘은 유난히 시어머니의 행동이 기이했습니다. 그날 밤 철수가 술에 취해 들어와 코를 골며 잠들었습니다. 영수는 잠든 철수의 바지 주머니를 조심스럽게 뒤졌습니다. 내일 낼 공과금이라도 있을까 싶어서였습니다. 하지만 손에 잡히는 것은 꼬깃꼬깃한 종이 조각들 뿐이었습니다. 영수는 종이 조각들을 꺼내 달빛에 비추어 보았습니다. 경마장 막건이었습니다. 그것도 전부 꽝이 나온 폐지 뭉치들이었죠. 영순의 손이 부들부들 떨렸습니다. 나쁜 인간. 어떻게 15년 동안 한 번을 안 변하니. 영수는 입을 틀어막고 소리 없는 오열을 토해냈습니다. 옆에서 드르렁거리며 자는 남편이 당장이라도 숨이 멎었으면 좋겠다는 무서운 생각이 들었습니다. 영수는 찢어진 막건을 바닥에 흩뿌리며 캄캄한 천장을 올려다보았습니다. 설 연휴를 사흘 앞둔 오후였습니다. 평화로워야 할 명절 전날 영순의 집에는 검은 그림자가 드리워졌습니다. 검은 정장을 입은 건장한 사내 3명이 구둣발로 거실 바닥을 쿵쿵 밟으며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말 한마디 없이 품에서 빨간색 딱지 뭉치를 꺼내 들었습니다. 뭐 하시는 거예요? 남의 집에 신발을 신고 들어오시면 어떡해요? 영순이 기겁하며 앞을 막아섰지만 사내 중 한 명이 영순을 가볍게 밀쳐버렸습니다. 영순은 힘없이 벽으로 밀려나 주저앉았습니다. 사내들은 익숙한 손놀림으로 TV, 냉장고, 세탁기에 빨간 압류 딱지를 턱턱 붙여나갔습니다. 거실 소파에 누워 TV를 보던 철수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철수의 얼굴이 사색이 되었습니다. 아니 형님들, 왜 이러십니까? 내가 갚는다고 했잖아요. 이번 설 지나면 갯돈 탄다고. 철수가 사내의 팔을 잡고 비굴하게 매달렸습니다. 가장 덩치 큰 사내가 철수의 멱살을 잡고 흔들었습니다. 야, 철수. 내가 그 소리만 지금 몇 번째야? 설 지나면? 웃기지 마. 당장 돈 내놔.
아니면 이 세간살이 싹 다 가져간다. 아이고, 형님. 한 번만 봐주십시오. 내가 진짜 이번엔 갚을게. 철수는 사내의 바짓가랑이를 잡고 늘어지다가 사내가 발을 구르자 화들짝 놀라 뒷문으로 튀었습니다. 도망칠 구멍을 찾던 철수가 마당 장독대를 넘으려다 발을 헛디뎠습니다. 와장창 된장 항아리가 깨지면서 구수한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철수는 깨진 항아리 조각 위로 나뒹굴었습니다. 사내들이 혀를 차며 철수를 잡으러 다가갔습니다. 저런 한심한 놈. 잡아. 그때였습니다. 부엌 문이 벌컥 열리더니 막내가 뛰쳐나왔습니다. 막내의 손에는 시퍼런 부엌칼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얗게 센 머리를 산발한 막내가 허공에 칼을 휘둘렀습니다. 이놈들, 여기가 어디라고 행패야. 다 죽어. 다 죽여버릴 거야. 막내의 기세가 어찌나 흉흉한지 덩치 큰 사내들도 흠칫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막내는 철수 앞을 막아서며 칼을 미친 듯이 휘저었습니다. 눈이 뒤집힌 사람처럼 괴성을 질러대는데 그 모습이 영락없는 악기였습니다. 내 집에 손대지 마. 내 며느리 살림살이에 손 떼면 내가 내 놈들 배를 갈라버릴 거야. 으악. 막내가 칼을 들고 달려들 기세를 보이자 사내들이 질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아, 뭐야 이 할망구. 진짜 찔리겠네. 야, 가자. 재수옴 붙겠다. 미친 노인네 건드려봤자 우리만 손해다. 사내들은 바닥에 침을 퇴뱉고는 씩씩거리며 대문을 빠져나갔습니다. 대문이 닫히는 소리가 들리자마자 막내의 손에서 칼이 툭 떨어졌습니다. 막내는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영순이 놀란 가슴을 쓸어내리며 막내에게 다가갔습니다. 어머니, 괜찮으세요? 영순이 부축하려 하자 막내가 영순의 손을 쳐냈습니다. 그리고는 널브러져 있는 철수를 향해 달려들었습니다. 막내가 철수의 머리채를 휘어잡았습니다. 이 썩을 놈아, 내가 빚쟁이를 끌어들여? 내가 사람 새끼냐? 며느리 보기에 부끄럽지도 않아? 아, 엄마, 아파. 이거 나. 철수가 비명을 지르며 도망쳤습니다. 막내는 씩씩거리며 안방으로 들어갔습니다. 잠시 후 안방에서 달그락거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장롱문을 여는 소리였습니다. 열린 방문 틈으로 막내가 장롱 깊숙한 곳에서 무언가를 꺼내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신문지에 돌돌 말린 뭉치와 통장이었습니다. 마루에서 눈치를 보던 철수의 눈이 번쩍 뜨였습니다. 엄마, 그게 뭐야? 돈이지? 돈 맞지? 철수가 신발도 신은 채 안방으로 뛰어들었습니다. 막내는 황급히 어제 닦아두었던 내열 유리병 속에 돈뭉치와 통장을 구겨 넣었습니다. 그리고는 병뚜껑을 닫아 품에 꼭 안았습니다. 철수가 막내에게 달려들어 병을 뺏으려 했습니다. 내놔. 그거면 빚 갚을 수 있어. 엄마, 나 죽는 꼴 보고 싶어? 이건 안 돼. 절대 안 돼. 이건 내 목숨줄이야. 막내는 몸을 웅크려 유리병을 지켰습니다. 철수가 힘으로 막내의 팔을 꺾으려 하자 막내가 철수의 손등을 콱 물어버렸습니다. 으드득 소리가 날 정도로 세게 물었습니다. 아! 철수가 비명을 지르며 뒤로 자빠졌습니다. 손등에는 붉은 이빨 자국이 선명하게 남았습니다. 막내는 입가에 피를 묻힌 채 유리병을 든 손을 부들부들 떨며 소리쳤습니다. 내 놈한테 줄 돈은 10원도 없다. 나가서 죽어버려. 철수는 악에 바친 막내의 눈빛에 질려 욕설을 퍼붓고는 밖으로 나가버렸습니다. 막내는 유리병을 가슴에 품고 흔들리는 눈동자로 허공을 응시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고급 세단 한 대가
집 앞에 미끄러지듯 멈춰 섰습니다. 신우이 미경이었습니다. 미경은 명절 선물이 든 쇼핑백을 들고 집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거실에 들어선 미경의 눈썹이 꿈틀했습니다. 여기저기 붙어 있는 빨간 딱지와 깨진 장독대 조각들이 난장판을 이루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부엌에서 나오던 영순이 미경을 보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형님 오셨어요. 미경이 싸늘한 눈빛으로 영순을 훑어보았습니다. 미경은 빨간 딱지를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톡 쏘아붙였습니다. 동서, 집안 꼴이 이게 뭐야? 오빠가 사고 칠 때 동서는 뭐 했어? 살림을 어떻게 하길래 집구석이 이 모양이야? 영수는 입이 10개라도 할 말이 없어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사실 철수가 저지른 일인데도 억울했지만 신우이의 기세에 눌려 말도 못했습니다. 죄송해요, 형님. 죄송하면 다야. 어머니는 어디 계셔? 안방에요. 어제부터 문 잠그고 안 나오세요. 미경은 혀를 차며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똑똑. 엄마 나왔어. 문 좀 열어봐. 잠시 후 잠금 장치가 풀리는 소리가 났습니다. 미경이 방으로 들어가자마자 문이 다시 굳게 잠겼습니다. 방 안은 어두컴컴했습니다. 막내는 이불을 뒤집어 쓰고 구석에 앉아 있었습니다. 미경이 다가가 막내의 어깨를 감싸 안았습니다. 조금 전 영순에게 쏘아붙이던 차가운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엄마, 괜찮아? 많이 놀랐지? 막내가 이불 속에서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녀의 품에는 여전히 그 유리병이 들려 있었습니다. 막내는 떨리는 손으로 유리병을 미경에게 보여주었습니다. 그리고 미경의 귀에 대고 무언가를 속삭였습니다. 미경의 눈이 커졌습니다. 엄마, 진짜야? 오빠가 또 그럴까봐? 막내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경의 손을 잡았습니다. 거친 손이 딸의 손을 간절하게 붙잡았습니다. 미경아, 내 말 들어야 한다. 영순이, 우리 영순이 지켜야 해. 내 오빠 놈이 알면 다 끝이야. 미경의 눈에서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습니다. 미경은 입술을 꽉 깨물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았어, 엄마. 엄마 하라는 대로 할게. 내가 악역할게.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 막내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유리병을 다시 품에 넣었습니다. 잠시 후 미경이 방에서 나왔습니다. 눈시울이 붉어져 있었지만 영순을 보자마자 다시 표정을 차갑게 굳혔습니다. 미경은 식탁 위에 돈 봉투 하나를 툭 던졌습니다. 이거라도 써. 딱지 떼는데 보태고. 그리고 오빠한테는 내가 왔다는 소리 하지 마. 미경은 영순의 대답도 듣지 않고 도망치듯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영순은 봉투를 쥐고 멍하니 현관을 바라보았습니다. 형님의 붉어진 눈시울이 마음에 걸렸지만 깊게 생각할 겨를이 없었습니다. 내일은 설날이었습니다. 제사상 준비를 해야 했습니다. 그날 밤이었습니다. 영순이 부엌에서 전을 부치고 있는데 막내가 들어왔습니다. 막내의 품에는 여전히 그 유리병이 안겨 있었고 다른 한 손에는 커다란 비닐봉지가 들려 있었습니다. 막내의 눈빛이 형형했습니다. 막내가 부엌 칼을 도마에 쾅 꽂으며 영순을 노려보았습니다. 너 내일 아침에 부엌 근처에는 얼씬도 하지 마라. 영순이 깜짝 놀라 뒤집개질을 멈췄습니다. 네,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어머니? 차례상 차려야 하는데요. 시끄러워. 내가 다 알아서 할 테니까 너는 방구석에 처박혀 있어. 나오면 다리 몽둥이를 분질러 놓을 테니까. 막내는 영순을 부엌 밖으로 밀어냈습니다. 그리고는 쌀통, 냉장고, 찬장문을 모두 열어 무언가를 확인했습니다. 영순은 쫓겨나면서 막내가 유리병을 쌀통 옆에 조심스럽게 내려놓는 것을 보았습니다.
마치 폭탄이라도 다루는 듯한 신중한 손길이었습니다. 어머니, 도대체 왜 그러시는 거예요? 영수는 닫힌 부엌 문을 보며 불안감에 몸을 떨었습니다. 부엌 안에서는 막내가 혼자서 웅얼거리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지켜야 해. 뺏기면 안 돼. 국 솥에. 깊이. 영수는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알 수 없었습니다. 설날 아침 6시 설이 낀 창문 너머로 희미한 여명이 밝아왔습니다. 영수는 쪽잠에서 깨어나 부스스한 머리를 정리하며 부엌으로 향했습니다. 차례상을 준비하려면 지금부터 서둘러야 했습니다. 그런데 부엌 쪽에서 매캐하고 비릿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음식 냄새가 아니었습니다. 마치 고무나 플라스틱이 타는 듯한 역한 냄새였습니다. 영순이 미간을 찌푸리며 부엌 문을 잡았습니다. 철컥. 문은 굳게 잠겨 있었습니다. 어머니, 안에 계세요? 문이 잠겼어요. 영순이 문을 두드렸지만 안에서는 쿵쿵거리는 둔탁한 소리만 들려올 뿐 대답이 없었습니다. 마치 무거운 솥을 이리저리 옮기는 듯한 소리였습니다. 영순이 다시 한번 문고리를 흔들었습니다. 어머니, 저예요. 이제 음식해야죠. 문 좀 열어주세요. 그때 안에서 막내의 날카로운 고함이 터져나왔습니다. 오지 마. 썩 꺼져. 들어오면 다 죽여버릴 거야. 영수는 깜짝 놀라 뒷걸음질 쳤습니다. 평소의 도끼 어린 목소리가 아니라 공포에 질린 듯 떨리는 목소리였습니다. 소란스러운 소리에 안방에서 자던 철수가 눈을 비비며 나왔습니다. 아, 진짜 아침부터 왜 또 지랄들이야. 배고파 죽겠구먼. 밥 안 해? 철수는 코를 킁킁거리더니 인상을 팍 썼습니다. 이게 무슨 냄새야? 타이어 태워? 당신 요리하다 뭐 태워 먹었어? 아니에요. 어머니가 문을 걸어 잠그고 안 열어주세요. 안에서 타는 냄새가 나는데. 엄마, 문 열어봐. 배고프다고. 철수가 문을 쾅쾅 찼지만 안에서는 거친 숨소리와 달그락거리는 금속음만 계속됐습니다. 그때 현관 초인종이 울렸습니다. 작은아버지 내외와 조카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아이고, 형님네는 아직도 준비가 안 됐어? 마당까지 탄내가 진동을 하네. 작은어머니가 혀를 차며 거실로 들어섰습니다. 난장판이 된 거실과 잠긴 부엌 문을 본 친척들의 시선이 일제히 영순에게 꽂혔습니다. 질부 시어머니를 얼마나 들들 볶았으면 명절 아침에 문을 잠그고 시위하시나? 그러게 말이에요. 맏며느리가 싹싹하게 못하니까 저 사단이 나지. 영수는 얼굴이 화끈거려 고개를 들 수가 없었습니다. 억울했지만 변명할 수도 없는 노릇이었습니다. 죄송해요, 작은어머니. 어머니가 좀 편찮으셔서. 편찮긴. 어제까지만 해도 시장에서 펄펄 날아다니시더구만. 친척들이 혀를 차며 수군거리는 사이 덜커덩 소리와 함께 부엌 문이 열렸습니다. 모두의 시선이 부엌으로 쏠렸습니다. 검은 연기가 훅 끼쳐 나왔습니다. 그리고 그 연기 속에서 막내가 걸어 나왔습니다. 그 모습은 마치 지옥불에서 기어나온 악기 같았습니다. 얼굴은 그 으름으로 새까맣게 뒤덮였고 머리카락은 땀과 엉겨붙어 산발이 되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충격적인 것은 그녀의 손이었습니다. 양손이 화상을 입은 듯 붉게 부어올라 있었지만 막내는 고통도 느끼지 못하는 사람처럼 커다란 국 솥을 들고 있었습니다. 엄마, 꼴이 이게 뭐야? 철수가 기겁하며 물러섰습니다. 막내는 아들의 말은 들리지도 않는다는 듯 퀭한 눈으로 거실 한가운데에 있는 상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리고는 쿵소리가 나도록 국 솥을 내려놓았습니다. 김이 펄펄 나는 솥뚜껑이 들썩거렸습니다. 막내는 솥을 온몸으로 감싸 안으며
주위를 두리번거렸습니다. 내 거야. 아무도 못 건드려. 내 국이야. 막내가 짐승처럼 으르렁거렸습니다. 친척들은 무서워서 입도 벙긋하지 못하고 벽으로 붙어 섰습니다. 그때 솥뚜껑 틈으로 구수한 고기 냄새가 흘러나왔습니다. 철수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오, 소고기 묵고? 냄새 죽이네. 안 그래도 배고팠는데 잘 됐네. 눈치 없는 철수가 숟가락을 들고 솥으로 다가갔습니다. 철수의 손이 국자에 닿으려는 순간이었습니다. 짝! 막내가 붉게 부어오른 손으로 철수의 손등을 매섭게 내리쳤습니다. 아, 엄마, 왜 때려? 손대지 마. 이 도둑놈아. 이건 내 국 아니야. 막내는 국자를 낚아채 자신의 품에 숨겼습니다. 아들에게 도둑놈이라 소리치는 시어머니의 모습에 친척들이 수군거렸습니다. 막내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국솥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국물 위로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기름띠와 흐물흐물해진 비닐 조각들이 둥둥 떠다니고 있었습니다. 막내의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국자로 국물을 휘젓더니 건더기가 걸러지지 않게 조심스럽게 국을 퍼올렸습니다. 그리고는 구석에 서 있는 영순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이리 와. 영순아, 이리 와 앉아라. 영순은 시어머니가 처음으로 자신의 이름을 부드럽게 부르자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영순이 주춤주춤 상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막내는 떨리는 손으로 국그릇에 국을 가득 담았습니다. 자, 먹어라. 어서 먹어. 뜨거울 때 먹어야 해. 막내가 국그릇을 영순 앞으로 밀어주었습니다. 영순이 국그릇을 내려다보았습니다. 분명 소고기국 냄새가 났지만 국물 색깔이 탁하고 검은 찌꺼기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아까 맡았던 고무 타는 냄새가 국그릇에서 진동을 했습니다. 친척들이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형님, 국이 왜 이래? 뭘 넣고 끓인 거야? 세상에, 적감한 게 뭐래? 비닐 아니야? 영수는 시어머니의 얼굴을 쳐다보았습니다. 막내의 눈에는 초점이 없었습니다. 오직 영순이 국을 먹는 것만 기다리는 듯 입을 해벌린 채 침을 흘리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국에 뭐가 들어갔어요? 이거 못 먹는 거예요. 영순이 국그릇을 물리려 하자 막내가 영순의 손목을 덥석 잡았습니다. 불덩이처럼 뜨거운 손이었습니다. 먹어. 잔말 말고 먹어. 내가 너 주려고 밤새 끓인 거야. 귀한 거라고. 막내가 소리를 지르며 숟가락을 영순의 입에 억지로 들이밀려 했습니다. 영순은 겁에 질려 고개를 저었습니다. 싫어요. 어머니, 정신 차리세요. 인연이 주는 대로 처먹지. 아까워서 그래. 내가 독이라도 탔을까봐? 철수가 옆에서 깐죽거렸습니다. 아, 엄마 성에 무시하지 말고 그냥 먹어. 배불러 터진 소리하고 있네. 철수는 남의 일이라며 킬킬거렸습니다. 영수는 억지로 들이밀어지는 숟가락을 피하며 국자를 뺏으려 했습니다. 국물이 출렁거리며 상 위로 쏟아졌습니다. 안 돼요. 어머니 손 대어요. 이거 주세요. 안 돼. 못 줘. 나라 이년아. 두 여자가 국자를 잡고 실랑이를 벌였습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는 국솥이 위태롭게 흔들렸습니다.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에엥 마이너스 소리는 점점 가까워지더니 집 바로 앞에서 뚝 끊겼습니다. 모두가 놀라 현관 쪽을 쳐다보는 순간 현관문이 쾅 하고 열렸습니다. 신우이 미경이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하얗게 질려 있었습니다. 안 돼. 미경이 신발도 벗지 않은 채 거실로 뛰어들어왔습니다. 영순의 손에 들린 국그릇을 본 미경의 눈이 공포로 확장되었습니다. 안 돼.
절대 들이지 마세요. 미경이 비명처럼 소리치며 거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신발을 벗을 새도 없이 밥상 앞으로 달려들어 영순의 손에 들린 국그릇을 거칠게 쳐냈습니다. 챙그랑 요란한 파열음과 함께 국그릇이 바닥에 나뒹굴었습니다. 뜨거운 국물이 사방으로 튀었고 검은 건더기들이 거실 바닥을 어지럽혔습니다. 영수는 뜨거운 국물이 발등에 튀어 비명을 질렀습니다. 아, 뜨거. 형님, 갑자기 왜 이러세요? 미경은 대답 대신 거친 숨을 몰아쉬며 국솥 앞을 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그녀의 눈은 공포와 다급함으로 붉게 충혈되어 있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열려진 현관문으로 제복을 입은 구급대원 3명이 들이닥쳤습니다. 그들은 마치 미리 대기하고 있었던 것처럼 이동식 들것을 들고 좁은 거실을 순식간에 포위했습니다. 환자분 어디 계십니까? 신고받고 왔습니다. 거실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철수가 튀는 국물을 피하며 꽥 소리를 질렀습니다. 아니, 이게 뭐야? 119는 또 누가 불렀어? 오늘 날 잡았어? 국자를 쥔 채 멍하니 서 있던 막내가 구급대원들을 보자마자 사시나무 떨듯 몸을 떨기 시작했습니다. 그녀의 시선이 바닥에 엎어진 국물과 막아서는 딸을 번갈아 오가더니 이내 초점을 잃었습니다. 으어. 막내는 단말마 같은 신음을 내뱉으며 뒤로 뻣뻣하게 넘어갔습니다. 쿵 하는 소리와 함께 그녀의 머리가 장판 바닥에 부딪혔습니다. 어머니. 영순이 기겁하며 달려들었지만 구급대원들이 더 빨랐습니다. 대원들이 막내에게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능숙하게 맥박을 체크했습니다. 의식 없습니다. 빨리 이송해. 대원들이 막내를 들것에 싣는 동안 미경은 솥뚜껑을 쾅 닫으며 영순을 향해 소리쳤습니다. 동서 뭐해? 멍하니 있지 말고 비켜. 걸리적거리지 말고. 미경은 이상할 정도로 국솥을 사수하며 철수와 영순이 근처에 오지 못하게 밀어냈습니다. 철수가 씩씩거리며 누나에게 따졌습니다. 누나, 엄마가 쓰러졌는데 국솥은 왜 끌어안고 있어? 그리고 구급차는 언제 불렀어? 미경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지만 그녀는 곧바로 도끼 어린 표정을 지었습니다. 오면서 엄마랑 통화했는데 목소리가 이상해서 미리 불렀다. 왜? 너는 도박하느라 엄마 숨 넘어가는 것도 몰랐지? 아, 아니, 왜 또 사람을 몰아가? 철수가 우물쭈물하는 사이 구급대원들이 막내를 싣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영순이 울먹이며 따라 나서려 했습니다. 저도 같이 가요. 제가 며느리인데. 하지만 미경이 현관문 앞을 막아서며 영순의 가슴팍을 거칠게 떠밀었습니다. 영순은 힘없이 뒤로 밀려나 엉덩방아를 찧었습니다. 동서는 자격 없어. 집에나 있어. 네. 그게 무슨. 엄마가 왜 쓰러졌는데? 동서가 아침부터 들들 볶아서 그런 거 아니야? 꼴도 보기 싫으니까 집이나 치워. 미경은 싸늘하게 쏘아붙이고는 구급차에 올라타 문을 쾅 닫아버렸습니다. 요란한 사이렌 소리가 멀어지자 집안에는 무거운 정막만이 남았습니다. 벽에 붙어있던 친척들이 그제야 한마디씩 거들며 혀를 찼습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얼마나 못살게 굴었으면 시누이가 저러겠어. 국에다가 이상한 걸 넣어서 시어머니를 죽이려고 한 거 아니야? 아까 냄새가 고약하더구만. 친척들은 영순을 벌레 보듯 쳐다보고는 재수 없다는 듯 하나둘씩 집을 빠져나갔습니다. 철수는 바닥에 엎어진 국물을 보며 인상을 팍 썼습니다. A씨, 고기 아깝게 다 쏟았네. 아, 넌 뭐해? 빨리 안 치우고. 철수는 영순에게 발길질을 하는 신용을 하더니 안방으로 쏙 들어가 버렸습니다.
홀로 남겨진 영수는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걸레를 가져왔습니다. 무릎을 꿇고 바닥을 닦는데 국물의 촉감이 이상했습니다. 보통의 국물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녹은 엿가락처럼 끈적끈적하게 걸레에 달라붙었습니다. 검은 건더기들을 자세히 보니 불에 그을려 녹아버린 비닐 조각들이었습니다. 이게 도대체 뭐야? 진짜 쓰레기를 넣고 끓이신 거야? 영수는 솥뚜껑을 열어보려다 미경의 서슬퍼런 눈빛이 떠올라 손을 멈췄습니다. 치매에 걸린 시어머니가 쓰레기를 넣고 끓인 국을 자신에게 먹이려 했다는 생각에 비참함이 밀려왔습니다. 그녀는 걸레를 쥐어짜며 오열했습니다. 자신은 이 집안에서 사람이 아니라 쓰레기 처리반 취급을 받고 있다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입니다. 그날 밤 텅 빈 집을 지키던 전화기가 요란하게 울렸습니다. 병원 응급실이었습니다. 여보세요? 막내 환자분 보호자 되시나요? 네. 제가 며느리예요. 어머니는 좀 어떠세요? 수화기 너머로 의사의 건조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마음의 준비를 하셔야겠습니다. 뇌출혈이 심해서 의식을 찾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지금 바로 중환자실로 오세요. 영순의 손에서 수화기가 툭 떨어졌습니다. 창밖에는 불길한 까마귀 소리만이 어둠을 가르고 있었습니다. 사건 발생 3일 후 병원 중환자실 앞 복도는 얼음장처럼 차가웠습니다. 영수는 쪽잠을 자느라 헝클어진 머리를 하고 유리병 너머를 멍하니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막내는 온몸에 튜브를 꽂은 채 기계음에 의존해 겨우 숨을 쉬고 있었죠. 그때 엘리베이터 문이 열리고 철수가 씩씩거리며 걸어왔습니다. 철수는 오자마자 영순의 어깨를 툭 쳤습니다. 야, 너 집 안 뒤져봤어? 진짜 돈 될 만한 거 하나도 없냐고. 영순이 힘없는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여보, 어머니가 저렇게 누워 계시는데 지금 돈 타령이 나와요? 아, 사람이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엄마 죽으면 보험금 얼마나 나오는지 알아봤어? 원무가 가서 좀 물어보라고. 철수가 복도가 떠나가라 소리를 질렀습니다. 지나가던 간호사들이 눈살을 찌푸렸지만 철수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또각또각 구두 소리와 함께 미경이 나타났습니다. 미경은 철수의 등짝을 핸드백으로 후려쳤습니다. 아, 왜 때려? 오빠 너는 사람이냐? 엄마가 사경을 헤매는데 보험금? 내가 인간이야? 미경이 독사 같은 눈으로 철수를 쏘아보았습니다. 철수가 입을 삐죽거리며 뒷걸음질 쳤습니다. 아니, 병원비가 장난 아닐 거 아니야. 걱정돼서 그렇지. 걱정 마. 오빠 주머니에서 10원 한 장 안 나가게 할 테니까. 미경은 차가운 표정으로 핸드백에서 두툼한 서류 뭉치를 꺼내 영순의 가슴팍에 던졌습니다. 종이들이 바닥으로 어지럽게 흩어졌습니다. 병원비 중간 정산서였습니다. 동서, 이거 보여? 3일 만에 500만 원이야. 오빠는 신용불량자라 땡전 한 푼 없는 거 알지? 동서가 책임져. 영순이 떨리는 손으로 청구서를 주워들었습니다. 영의 개수가 어지러울 정도로 많았습니다. 형님, 저도 돈이 없어요. 식당 일에서 번 돈은 생활비로 다 쓰고 돈이 없으면 만들어서라도 내야지. 맏며느리가 뭐 하는 자리야? 시어머니 모시겠다고 했으면 끝까지 책임져야지. 미경의 목소리가 유난히 크고 날카로웠습니다. 마치 철수에게 들으라는 듯이 악을 썼습니다. 집 보증금을 빼든 아니면 콩팥이라도 팔아서 병원비 대. 우리 오빠한테 손 벌릴 생각하지 말고. 철수는 누나의 서슬퍼런 기세에 눌려 슬금슬금 뒤로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병원비 폭탄을 맞지 않아도 된다는 생각에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죠. 그래, 미경이 말이 맞다. 당신이 며느리니까 알아서 해.
나는 바빠서 간다. 철수는 쥐새끼처럼 비상구 쪽으로 도망쳤습니다. 철수의 모습이 사라지자 미경이 거친 숨을 몰아쉬었습니다. 영수는 바닥에 주저앉아 청구서를 쥐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형님, 너무하세요. 제가 무슨 수로 이 큰 돈을. 미경은 우는 영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녀의 손이 움찔하며 영순의 어깨로 향하려다 멈췄습니다. 미경은 입술을 꽉 깨물며 흔들리는 눈빛을 감췄습니다. 그러니까 독하게 마음먹어. 울지 말고 정신 똑바로 차려. 미경은 그 말만 툭 던지고는 도망치듯 복도를 빠져나갔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 선 미경이 벽에 기대어 가슴을 쓸어내렸습니다. 그녀의 눈가가 붉게 젖어들었습니다. 미안해요, 올게. 조금만 참아요. 오빠가 알면 다 끝장이야. 영수는 밤이 되도록 병원 의자를 떠나지 못했습니다. 간호사가 면회 시간이라며 영순을 불렀습니다. 영수는 무거운 몸을 이끌고 중환자실로 들어갔습니다. 막내는 퉁퉁 부은 얼굴로 미동도 하지 않았습니다. 영수는 물수건으로 막내의 손발을 닦아주었습니다. 어머니, 저 너무 힘들어요. 형님도 그이도 다 너무해요. 영순이 막내의 굳은 손을 잡고 흐느꼈습니다. 그때 병실 밖이 소란스러워졌습니다. 검은 양복을 입은 사내들이 간호사 스테이션에서 행패를 부리고 있었습니다. 집에 찾아왔던 그 사채업자들이었습니다. 아, 철수 엄마 여기 입원한 거 다 알고 왔어. 어디 숨겼어? 선생님, 이러시면 안 됩니다. 여기는 중환자실이에요. 사채업자들은 간호사를 밀치고 병실 문을 벌컥 열었습니다. 영순이 화들짝 놀라 일어났습니다. 사채업자 중 한 명이 침대에 누운 막내를 보고 비릿한 웃음을 지었습니다. 아이고, 여기 계셨네. 할망구, 아들이 돈 떼먹고 도망갔는데 편하게 누워 계시니까 좋아요? 사채업자가 막내의 링거줄을 건드리며 위협했습니다. 순간 영순의 눈에서 불꽃이 튀었습니다. 영순은 두 팔을 벌려 막내의 침대를 온몸으로 막아섰습니다. 평소에 주눅든 모습은 온데간데 없었습니다. 나가요. 당장 나가. 영순이 악을 썼습니다. 내 시어머니 건드리면 가만 안 둬. 경찰 부를 거야. 나가라고. 사채업자가 움찔하며 주춤했습니다. 순한 양인 줄 알았던 며느리가 암사자처럼 덤벼들자 당황한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이 아줌마가 돌았나? 눈 안 깔아? 안 깔아. 죽여. 차라리 날 죽이고 가. 이 병실에서 한 발짝이라도 들어오면 혀 깨물고 죽어버릴 테니까. 영순의 기세에 눌린 사채업자들이 머뭇거리는 사이 보안 요원들이 곤봉을 들고 뛰어왔습니다. 당신들 뭐야? 당장 나가. 보안 요원들에게 팔이 꺾여 끌려나가면서 사채업자가 침을 퇴뱉으며 소리쳤습니다. 독한 년들. 저 노인네 죽으면 빚은 다 내 거야. 두고 봐. 병실이 다시 조용해졌습니다. 영수는 다리가 풀려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탈진한 그녀의 손이 무의식적으로 막내의 침대 시트를 꽉 쥐었습니다. 막내의 심박수 모니터가 불규칙하게 띡띡 하고 울렸습니다. 영수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잠든 시어머니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지켜야 했습니다. 이유는 알 수 없었지만 지금 이 세상에서 시어머니를 지킬 사람은 자신뿐이라는 생각이 본능처럼 들었습니다. 한 달이라는 시간이 쏜살같이 그러나 지독하게 느리게 흘러갔습니다. 병원비는 눈덩이처럼 불어나 영순의 숨통을 조여왔습니다. 영순은 낮에는 식당에서 설거지를 하고 밤에는 병원 건물을 청소하며 하루에 2시간도 채 자지 못했습니다. 화장실 거울에 비친 영순의 얼굴은 해골처럼 앙상했습니다.
코를 풀자 휴지가 붉게 물들었습니다. 과로로 인한 코피가 멈추지 않았지만 영수는 휴지로 코를 틀어막고 다시 대걸레를 잡았습니다. 해야 해. 내가 안 하면 어머니 쫓겨나. 영수는 주문을 외우듯 중얼거렸습니다. 남편 철수는 코빼기도 비치지 않았습니다. 도박 빚쟁이들을 피해 지방으로 도망갔다는 소문만 바람결에 들려올 뿐이었습니다. 전화를 걸어도 고객의 요청으로 당분간 착신이 정지되었다는 기계음만 차갑게 돌아왔습니다. 영수는 병원 휴게실 구석에 앉아 편의점 폐기 김밥으로 끼니를 때웠습니다. 차가운 밥알이 모래알처럼 씹혔습니다. 그때 옆자리 보호자가 혀를 차며 말을 걸었습니다. 아이고, 며느리가 참 대단해. 아들도 안 오는 걸 혼자서 저렇게 지극정성이니. 그러게 말이야. 나라면 진작 도망갔어. 영수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 김밥을 입안에 구겨 넣고는 서둘러 병실로 올라갔습니다. 어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오후였습니다. 영수는 막내의 침대 옆 보조의자에 앉아 깜빡 잠이 들었습니다. 병실 문이 스르르 열리고 누군가 조용히 들어왔습니다. 신우이 미경이었습니다. 미경은 젖은 우산을 접으며 잠든 영순을 내려다보았습니다. 영순의 낡은 운동화는 밑창이 다 달아 있었고 꿰맨 양말이 비중 나와 있었습니다. 미경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녀는 핸드백에서 고급 영양제와 따뜻한 전복죽이 든 쇼핑백을 꺼내 침대 머리맡에 조심스럽게 올려두었습니다. 그리고 영순에게 흘러내린 얇은 담요를 어깨까지 끌어올려 덮어주었습니다. 미련한 사람, 바보같이 착해 빠져서는. 미경이 들리지 않게 속삭였습니다. 영순이 몸을 뒤척이자 미경은 화들짝 놀라며 황급히 병실을 빠져나갔습니다. 잠시 후 천둥 소리에 놀라 깬 영수는 머리맡에 놓인 죽과 영양제를 보고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게 뭐지? 누가 두고 갔나? 아직 온기가 남아있는 죽통에는 아무런 메모도 없었습니다. 영수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지만 병실에는 아무도 없었습니다. 배가 너무 고팠던 영수는 허겁지겁 죽을 떠먹었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몸속으로 퍼지자 왈칵 눈물이 쏟아졌습니다. 누군지 몰라도 이 죽 한 그릇이 지옥 같은 하루를 버틸 힘이 되었습니다. 그날 밤 영수는 물수건으로 막내의 몸을 닦아주기 시작했습니다. 손가락 하나하나를 정성스럽게 닦던 영순의 손이 멈칫했습니다. 막내의 손톱 밑에 새까만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자세히 보니 단순한 때가 아니었습니다. 그을음이었습니다. 설날 아침 부엌에서 봤던 그 검은 연기와 국솥이 떠올랐습니다. 어머니, 그날 도대체 뭘 태우신 거예요? 국솥에는 왜 비닐을 넣으셨어요? 영순이 잠든 시어머니에게 물었지만 돌아오는 건 규칙적인 기계음뿐이었습니다. 영수는 젖은 수건으로 손톱 밑에 그을음을 꼼꼼히 닦아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B-, B-. 갑자기 바이탈 모니터에서 날카로운 경고음이 울리기 시작했습니다. 막내의 심박수 그래프가 미친 듯이 요동쳤습니다. 수치가 뚝뚝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어머니 왜 이러세요? 영순이 소스라치게 놀라 비상벨을 눌렀습니다. 곧바로 의료진들이 우르르 뛰어들어왔습니다. 코드 블루, 심정지 올 수 있습니다. 에피네프린 준비해. 보호자분 비키세요. 밖으로 나가 계세요. 영수는 간호사의 손에 떠밀려 병실 밖으로 쫓겨났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의사가 막내의 가슴을 강하게 압박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막내의 몸이 종이 인형처럼 들썩거렸습니다. 제발이요. 영수는 유리창에 얼굴을 대고 미친 사람처럼 중얼거렸습니다.
두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자신을 그토록 구박했던 시어머니였지만 이렇게 허무하게 보낼 수는 없었습니다. 어머니, 저 아직 어머니한테 따질 거 많아요. 왜 그러셨는지 들어야 한다고요. 제발 가지 마세요. 영순의 눈물이 유리창을 적셨습니다. 심폐소생술이 5분 넘게 이어졌습니다. 모니터의 그래프는 여전히 일직선에 가까웠습니다. 의사가 땀을 뻘뻘 흘리며 고개를 가로젓는 순간이었습니다. 영순의 눈에 믿지 못할 광경이 들어왔습니다. 축 늘어져 있던 막내의 손가락이 아주 미세하게 까닥거렸습니다. 선생님, 손 움직였어요. 영순이 유리를 두드리며 소리쳤습니다. 의사가 다시 모니터를 확인했습니다. 두. 멈췄던 심장 박동 소리가 다시 아주 약하게 들려오기 시작했습니다. 의사가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산소호흡기를 고쳐 씌웠습니다. 바이탈 돌아왔습니다. 기적이네요. 영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복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안도감과 서러움이 한꺼번에 밀려와 엉엉 소리내어 울었습니다. 유리창 너머로 보이는 막내는 다시 깊은 잠에 빠져 있었지만 영순에게는 그 모습이 마치 아직 할 말이 남았으니 기다리라는 무언의 신호처럼 느껴졌습니다. 폭풍우가 지나간 밤 영순은 다시 시어머니의 침대 곁을 지켰습니다. 그리고 맹세했습니다. 이 모진 목숨이 붙어 있는 한 끝까지 지키겠다고 말입니다. 죽음의 문턱을 간신히 넘긴 막내는 기적처럼 눈을 떴습니다. 하지만 그 눈빛은 예전에 총기 있던 시어머니의 것이 아니었습니다. 초점을 잃은 흐릿한 동공은 허공의 한 점만을 멍하니 응시하고 있었습니다. 영순이 떨리는 손으로 막내의 뺨을 어루만졌습니다. 어머니, 저 알아보시겠어요? 저 영순이에요. 막내는 대답 대신 거친 숨소리만 그르렁거리며 내뱉었습니다. 영수는 급히 가족들에게 연락을 돌렸습니다. 가장 먼저 달려온 건 역시 시누이 미경이었습니다. 미경은 땀방울이 맺힌 이마를 닦을 새도 없이 병실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녀는 산소호흡기를 쓴 어머니의 모습을 보자마자 입을 틀어막고 흐느꼈습니다. 엄마, 나왔어. 미경이 왔어. 잠시 후 병실 문이 거칠게 열리며 철수가 나타났습니다. 어디서 노숙이라도 했는지 꾀재재한 몰골에 술 냄새가 진동했습니다. 철수는 들어오자마자 어머니의 상태를 살피기는커녕 병실 구석구석을 눈으로 훑었습니다. 야, 엄마 정신 들었어? 말할 수 있어? 철수가 다짜고짜 막내의 침대로 다가가 어깨를 흔들었습니다. 엄마, 나 철수야. 그 땅 문서 어디다 뒀어? 장롱 밑에도 없던데 어디 숨긴 거야? 영순이 기겁하며 철수를 말렸습니다. 여보, 이러지 마요. 어머니 방금 깨어나셨어요. 비켜. 너 때문에 엄마가 말을 안 하는 거 아니야. 철수는 영순을 거칠게 밀쳐내고는 막내의 귀에 대고 고래고래 소리를 질렀습니다. 엄마, 통장 비밀번호라도 말해봐. 나 지금 빚쟁이들한테 잡히면 죽는다고. 아들 죽는 꼴 보고 싶어? 짝! 날카로운 파열음이 병실의 공기를 갈랐습니다. 철수의 고개가 획 돌아갔습니다. 미경이 서슬 퍼런 눈으로 오빠의 뺨을 올려붙인 것이었습니다. 미경의 손은 부들부들 떨리고 있었습니다. 짐승만도 못한 놈. 미경이 이를 갈며 내뱉었습니다. 엄마가 누구 때문에 저렇게 되셨는데 내가 사람이야? 당장 안 나가? 어머, 야, 너 미쳤어? 지금 오빠한테 손찌검을 해? 손찌검이 아니라 죽여버리고 싶은 걸 참고 있는 거야. 썩 꺼져. 엄마 가시는 길 더럽히지 말고. 미경이 철수의 멱살을 잡고 병실 문 밖으로
질질 끌고 나갔습니다. 복도에서 철수의 욕설과 미경의 고함이 한참 동안 오갔습니다. 소란이 잦아들고 옷매무새가 헝클어진 미경이 다시 들어왔습니다. 그녀는 거친 숨을 몰아쉬며 막내의 침대맡에 주저앉았습니다. 영수는 젖은 수건을 가져와 막내의 얼굴을 조심스럽게 닦아주었습니다. 어머니, 놀라셨죠? 이제 괜찮아요. 형님이 다 쫓아냈어요. 그때였습니다. 허공만 응시하던 막내의 눈동자가 천천히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마치 자석에 이끌리듯 영순의 얼굴에 시선이 고정되었습니다. 산소호흡기 안에서 막내의 입술이 달싹거렸습니다. 습기가 찬 마스크 안으로 무언가 말을 하려는 듯 입모양이 움직였습니다. 영순이 화들짝 놀라 귀를 가까이 댔습니다. 어머니, 말씀하시려고요? 네, 저 여기 있어요. 말씀하세요. 막내의 목에서 가래 끓는 소리가 슉슉 새어나왔습니다. 국, 국. 영순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쓰러지던 그날 아침처럼 시어머니는 여전히 국을 찾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머니, 배고프세요? 일어나시면 제가 맛있는 국 끓여드릴게요. 그까짓 국이 뭐라고. 아니, 국, 병. 막내가 인상을 쓰며 힘겹게 단어를 뱉어냈습니다. 목소리는 갈라지고 끊겼지만 분명한 단어였습니다. 병, 국, 속에, 병. 영수는 그 말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시어머니가 병에 걸렸다는 말을 하고 싶으신 건지 아니면 약병을 찾는 건지 알 수 없었습니다. 영순이 안타까워하며 간호사 호출배를 누르려 했습니다. 어머니가 약을 찾으시나 봐요. 진통제가 필요하신가? 그때 옆에 있던 미경이 영순의 손을 덥석 잡았습니다. 미경의 손이 땀으로 축축했습니다. 미경은 영순을 쳐다보지 않고 어머니를 응시한 채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약 찾는 거 아니야. 그냥 헛것이 보이시나 봐. 미경의 목소리가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녀는 어머니가 무슨 말을 하는지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막내의 시선이 미경에게 닿았습니다. 모녀의 눈빛이 허공에서 얽혔습니다. 막내의 눈에 안도감이 스쳐 지나갔습니다. 내 딸은 알고 있구나. 내 진심을 전해주겠구나 하는 믿음이었습니다. 막내는 마지막 남은 힘을 쥐어짜냈습니다. 그녀의 거친 손이 침대 시트를 긁으며 조금씩 움직였습니다. 영순의 손등 위로 시어머니의 손이 툭 얹어졌습니다. 앙상하게 뼈만 남은 손가락이 영순의 손을 힘없이 감싸쥐었습니다. 그 손길은 지난 15년 동안 때리고 꼬집던 매운 손길이 아니었습니다. 생애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건네는 따뜻하고 투박한 위로였습니다. 어머니, 영순이 울음을 터뜨리며 시어머니의 손을 두 손으로 감싸쥐었습니다. 막내는 흐릿해지는 시야 속에서 며느리의 얼굴을 담았습니다. 소금을 뿌려도 옷을 찢어도 묵묵히 밥상을 차려내던 착해 빠진 며느리. 자신이 지켜주지 않으면 늑대 같은 아들에게 뼈까지 발라먹힐 불쌍한 내 새끼. 막내의 눈가에서 굵은 눈물 한 방울이 주르륵 흘러내려 베개를 적셨습니다. 그녀는 쥐고 있던 영순의 손을 한번 꾹 누르더니 긴 숨을 후우하고 토해냈습니다. 그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막내의 가슴이 더 이상 오르내리지 않았습니다. 바이탈 모니터에서 길고 날카로운 기계음이 울려 퍼졌습니다. 굴곡지던 초록색 그래프가 차가운 일직선으로 바뀌었습니다. 병실 안에는 정막과 기계음만이 공존했습니다. 어머니, 어머니, 눈 좀 떠보세요. 이렇게 가시면 어떡해요? 영순이 막내의 가슴을 흔들며 오열했습니다. 미경은 입술을 깨물며 고개를 떨구었습니다.
그녀의 어깨가 격렬하게 들썩였습니다. 의료진이 들어와 엄숙한 표정으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2025년 12월 14일 오후 8시 40분, 막내 환자분 운명하셨습니다. 의사가 흰 천을 막내의 머리 끝까지 덮었습니다. 영수는 하얀 천 위로 무너지듯 쓰러져 통곡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원망도 미움도 죽음 앞에서는 부질없이 녹아내리고 오직 사무치는 연민만이 가슴을 쳤습니다. 병실 문 밖에서 엿듣고 있던 철수가 슬그머니 들어왔습니다. 그는 덮인 천을 보고 잠시 멈칫하더니 눈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미경에게 물었습니다. 돌아가신 거야? 그럼 사망 진단서 나오지? 보험금 청구는 바로 되는 거지? 미경이 천천히 고개를 들었습니다. 눈물로 얼룩진 그녀의 얼굴에는 더 이상 슬픔이 아닌 서늘한 살기가 감돌고 있었습니다. 미경은 주먹을 꽉 쥐었습니다. 이제 연기는 끝났습니다. 챕터 8 텅 빈 장례식과 국소. 장례식장의 공기는 무겁고 스산했습니다. 막내의 빈손은 썰렁하다 못해 냉기가 돌았습니다. 화려한 조화 대신 입구에는 빚쟁이들이 보낸 붉은 독촉장들이 부적처럼 덕지덕지 붙어 있었죠. 간간히 찾아오는 조문객들도 분위기에 압도되어 절만하고 황급히 자리를 떴습니다. 상주 완장을 찬 철수는 술에 취해 얼굴이 벌겋게 달아올라 있었습니다. 그는 빈소를 지키기는커녕 부의금 함 앞을 서성거렸습니다. 아, 진짜. 사람이 왜 이렇게 안 와? 엄마 인맥이 이것밖에 안 돼? 철수가 투덜거리며 부의금 함을 열려 했습니다. 그때 어디선가 날아온 손이 철수의 손등을 매섭게 때렸습니다. 탁! 아! 아파! 미경이었습니다. 그녀는 서슬 퍼런 눈으로 오빠를 노려보았습니다. 손대지 마. 그 돈이 어떤 돈인 줄 알아? 엄마 마지막 가시는 길 노잣돈이야. 아, 나도 상주야. 급한 불부터 꺼야 할 거 아니야. 빚쟁이들이 밖에서 진을 치고 있다고. 그래서 그게 엄마랑 무슨 상관인데? 내가 싼 똥은 내가 치워. 미경은 철수를 거칠게 밀쳐내고는 부의금함을 자신의 옆으로 가져다 놓았습니다. 철수는 씩씩거리며 바닥에 침을 뱉고는 구석 자리로 가서 소주병을 들이켰습니다. 영수는 그 모습을 보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상복을 입은 영수는 영정사진 속의 막내를 멍하니 바라보았습니다. 사진 속 시어머니는 여전히 무뚝뚝한 표정으로 입을 꾹 다물고 있었습니다. 15년. 강산이 변하고도 남을 그 시간 동안 영순에게 시어머니는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막상 영정 사진을 마주하고 있으니 후련함보다는 가슴 한구석이 뻥 뚫린 듯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어머니, 이제 편안하세요? 거기는 빚쟁이도 없고 걱정도 없겠죠. 영순이 향을 피우며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그때 왁자지껄한 소리와 함께 시장 상인들이 우르르 들어왔습니다. 채소 장사 김씨 할머니와 건어물 가게 아줌마들이었습니다. 그들은 국화꽃을 놓고 절을 한 뒤 영순의 손을 잡고 위로했습니다. 아이고 새댁, 고생 많았어. 그 깐깐한 양반 수발 드느라 얼마나 힘들었어. 감사합니다, 할머니. 와주셔서 정말 감사해요. 김씨 할머니가 영순의 앙상한 손을 쓰다듬으며 말했습니다. 그래도 막내 그 할망구가 속정은 깊었어. 겉으로만 틱틱거렸지. 영수는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글쎄요. 저는 어머니 속을 당최 모르겠어요. 돌아가시는 날까지 저한테 소리 지르셨는걸요. 그러자 옆에 있던 건어물 가게 아줌마가 끼어들었습니다. 무슨 소리야? 막내 언니가 며느리 자랑을 얼마나 하고 다녔는데. 우리 가게 와서 그랬어.
우리 며느리 음식 솜씨가 기가 막힌다고. 나 죽기 전에 번듯한 반찬 가게 하나 차려줘야 한다고. 영순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네, 어머니가요? 가게를요? 그렇다니까. 지난달에는 시장 입구에 빈 가게 나온 거 보고 가더니 보증금이랑 월세까지 꼼꼼하게 물어보더라고. 며느리 줄 거라고 하면서. 영수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자신에게 소금을 뿌리고 옷을 찢던 시어머니가 뒤에서는 가게 자리를 알아보고 다녔다니요. 김씨 할머니가 혀를 찼습니다. 아들이 하도 속을 썩이니까 며느리 도망갈까봐 일부러 더 모질게 군 거겠지. 불쌍한 양반. 가슴에 숯검댕이를 안고 살았을 거야. 상인들이 돌아가고 난 뒤 영수는 영정 사진을 다시 올려다보았습니다. 사진 속 막내의 눈이 조금 슬퍼 보이는 것은 기분 탓일까요? 영수는 하염없이 눈물을 흘렸습니다. 발인 날 아침 화장터로 향하는 버스 안은 적막했습니다. 한 줌의 재가 된 막내를 납골당에 안치하고 돌아오는 길, 가족들은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택시가 낡은 빌라 앞에 멈춰 섰습니다. 대문에는 여전히 뜨따만 붉은 딱지 자국들이 흉터처럼 남아 있었습니다. 현관문을 열자 퀴퀴한 냄새가 코를 찔렀습니다. 사람이 살지 않은 며칠 동안 집은 폐가처럼 변해 있었습니다. 특히 부엌 쪽에서 썩은 음식물 냄새와 곰팡이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철수는 들어오자마자 신발을 벗어 던지고 안방으로 돌진했습니다. 자, 이제 진짜 찾아보자. 엄마가 어딘가에 돈을 숨겨뒀을 거야. 땅 문서든 금 붙이든 뭐 하나는 나오겠지. 철수는 장롱문을 활짝 열고 이불이며 옷가지를 바닥으로 내동댕이 쳤습니다. 서랍을 뒤엎고 장판을 들추며 미친 사람처럼 집안을 뒤졌습니다. 우당탕탕 소리가 집안을 울렸습니다. 영수는 그 꼴을 참아 볼 수 없어 고개를 돌렸습니다. 여보, 제발 그만해요. 어머니 오신 지 얼마나 됐다고. 시끄러워. 돈 없으면 너랑 나랑 다 길바닥에 놔앉는 거야. 너도 서서 구경만 하지 말고 빨리 찾아. 철수가 악을 쓰며 베개를 집어 던졌습니다. 그때 미경이 조용히 영순의 팔을 잡았습니다. 미경의 얼굴은 창백했지만 눈빛만은 형형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동서, 이리 와봐. 미경은 철수가 난동을 부리는 안방을 뒤로하고 영순을 부엌으로 이끌었습니다. 부엌은 설날 아침 그 상태 그대로 멈춰 있었습니다. 바닥에는 말라붙은 국물 자국이 얼룩져 있었고 식탁 위에는 썩어가는 전들이 파리떼와 함께 널려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한가운데에 문제의 국 솥이 놓여 있었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거대한 솥단지, 뚜껑 틈으로 고약한 악취가 새어나오고 있었습니다. 영수는 코를 막으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형님, 이거부터 치워야겠어요. 냄새가 너무 심해요. 영순이 고무장갑을 끼려 하자 미경이 고개를 저으며 막았습니다. 아니, 치우는 게 아니야. 확인해야 해. 네, 뭐요? 미경은 대답 없이 국솥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그녀는 숨을 깊게 들이마시고는 떨리는 손으로 솥뚜껑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덜그럭 무거운 무쇠 뚜껑이 열렸습니다. 확 끼쳐오는 썩은 냄새에 영수는 헛구역질을 하며 뒤로 물러섰습니다. 솥 안의 풍경은 처참했습니다. 하얗게 핀 곰팡이 꽃 아래로 검게 썩은 국물이 찰랑거리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국물 속에 무언가 묵직하고 커다란 덩어리가 잠겨 있었습니다. 단순한 고기 덩어리가 아니었습니다. 미경은 망설임 없이 맨손을 그 더러운 국물 속으로 집어넣었습니다. 형님, 뭐 하시는 거예요? 지지예요, 지지. 영순이 기겁하며 소리쳤지만 미경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첨벙거리는 소리와 함께 미경의 손이 국물 깊숙한 곳을 휘저었습니다. 이내 그녀의 손끝에 단단하고 미끄러운 무언가가 걸렸습니다. 미경이 힘을 주어 그것을 들어 올렸습니다. 으윽, 무거운 듯 미경의 팔에 핏줄이 섰습니다. 국물이 뚝뚝 떨어지는 검은 덩어리가 세상 밖으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것은 퉁퉁 불어버린 비닐에 겹겹이 쌓여 있는 정체를 알 수 없는 물체였습니다. 미경은 그 덩어리를 식탁 위에 쿵소리가 나도록 내려놓았습니다. 안방에서 들리던 소란스러운 소리가 뚝 끊겼습니다. 돈 냄새를 맡은 짐승처럼 철수가 부엌 문 앞에 나타났습니다. 그의 눈이 탐욕스럽게 번들거렸습니다. 뭐야? 그거 뭐야? 찾았어? 철수가 침을 꼴깍 삼키며 다가왔습니다. 미경은 젖은 손을 옷에 대충 닦고는 부엌 가위를 집어들었습니다. 그녀는 비장한 눈빛으로 영순을 바라보았습니다. 동서 잘 봐. 이게 엄마가 15년 동안 동서를 지독하게 괴롭혔던 이유야. 형님? 미경이 가위날을 비닐 틈새로 밀어 넣었습니다. 서걱. 첫 번째 비닐이 잘려나갔습니다. 지독한 악취와 함께 막내가 목숨을 걸고 지키려 했던 진실이 서서히 껍질을 벗기 시작했습니다. 영수는 숨조차 쉴 수 없는 긴장감 속에서 형님의 가위질만을 뚫어져라 바라보았습니다. 챕터 9 유리병 속의 진심. 서걱, 서걱. 미경의 가위질 소리만이 적막한 부엌을 채웠습니다. 검은 비닐은 마치 양파 껍질처럼 벗겨도 끝이 없었습니다. 마지막 비닐이 툭 끊어지는 순간 철수가 참지 못하고 식탁으로 달려들었습니다. 나왔다. 돈이다. 하지만 비닐 속에서 나온 것은 돈뭉치가 아니었습니다. 투명하고 단단한 유리병이었습니다. 오래전 매실청을 담가 먹던 두꺼운 내열 유리병이었습니다. 국물에 푹 삶아졌는데도 병 안은 물 한 방울 들어가지 않고 보송보송했습니다. 미경은 땀에 젖은 손으로 병뚜껑을 힘껏 돌렸습니다. 뻥 하는 경쾌한 소리와 함께 뚜껑이 열렸습니다. 그 안에는 노란 고무줄로 묶인 5만 원권 지폐 뭉치와 통장 하나, 그리고 꼬깃꼬깃 접힌 서류가 들어 있었습니다. 철수의 눈이 뒤집혔습니다. 돈이다. 엄마 돈 여기 있었네. 철수가 손을 뻗어 병을 낚아채려 했습니다. 그 순간 미경이 식탁 위에 있던 부엌칼을 집어들고 식탁을 쾅 내리찍었습니다. 칼날이 도마에 깊이 박혔습니다. 철수가 기겁하며 손을 거두었습니다. 누나, 왜 이래? 미쳤어? 손대지 마. 손목 날아가기 싫으면. 미경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그녀는 유리병에서 접힌 서류를 꺼내 철수의 눈앞에 펼쳐 보였습니다. 법무사 도장이 선명하게 찍힌 공증 서류였습니다. 이거 보여? 유언 공증이야. 엄마가 정신 온전하실 때 미리 다 해놓으신 거라고. 유언? 뭐라고 써 있는데? 본인 막내의 사후, 전 재산과 현금은 며느리 영순에게 상속한다. 아들 철수는 일절 관여할 수 없다. 미경이 또박또박 읽어 내려갔습니다. 철수는 믿을 수 없다는 듯 입을 딱 벌렸습니다. 말도 안 돼. 내가 아들이야. 친아들한테 한 푼도 안 준다는 게 말이 돼? 저 여자가 엄마를 꼬드긴 거야. 닥쳐. 엄마가 널 얼마나 무서워했으면 이랬겠어. 미경이 소리를 빽 질렀습니다. 그녀는 울먹이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엄마 치매 아니었어. 정신 오락가락하실 때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연기였다고. 오빠 너한테 돈 뺏길까 봐. 내가 알면 이 돈 들고 또 도박장으로 튈 테니까. 영수는 다리에 힘이 풀려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멍하니 형님을 올려다보았습니다. 형님, 그게 정말이에요?
어머니가 연기를 하셨다고요? 미경이 눈물을 훔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설날 아침에도 그랬어. 오빠가 빚쟁이들 몰고 올까봐 그 돈 지키려고 일부러 문 잠그고 국 솥에 숨기신 거야. 세상 어떤 도둑놈이 펄펄 끓는 국 속에 돈이 들었을 거라고 상상이나 하겠어? 미경은 유리병에서 통장을 꺼내 영순에게 건넸습니다. 동서, 이거 봐. 엄마가 밤마다 뭐라고 썼는지 봐. 영순이 떨리는 손으로 통장을 펼쳤습니다. 입금 내역 옆 메모란에는 빗뚤뱉뚤한 글씨가 가득했습니다. 며느리 옷값, 영순이 병원비, 영순이 도망갈 돈. 매달 쌈짓돈을 모아 저축하면서 시어머니는 며느리의 이름을 주문처럼 적어 놓았던 것입니다. 통장 맨 뒷장에는 찢어진 달력종이에 쓴 쪽지가 끼워져 있었습니다. 지렁이가 기어가는 듯한 필체였지만 영순은 단번에 알아볼 수 있었습니다. 내 딸 영순아, 미안하다. 나 죽으면 이 돈 가지고 도망가라. 철수 없는 곳으로 가서 사람답게 살아라. 너는 내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었다. 아, 영순의 입에서 짐승 같은 울음이 터져 나왔습니다. 가위로 옷을 자르던 것도, 소금을 뿌리며 오지 말라고 했던 것도, 국을 끓여 먹이려 했던 것도 모두 자신을 떼어놓고 보내주기 위한 시어머니의 몸부림이었습니다. 영수는 쪽지를 가슴에 품고 바닥을 치며 통곡했습니다. 어머니, 바보같이 왜 그러셨어요? 말로 하시지. 제가 그것도 모르고 얼마나 미워했는데. 미경도 영순을 끌어안고 함께 울었습니다. 나도 힘들었어. 동서한테 모질게 굴 때마다 가슴이 찢어졌어. 근데 내가 잘해주면 오빠가 눈치챌까봐 엄마가 시킨 대로 할 수밖에 없었어. 미안해, 동서. 정말 미안해. 두 여자의 통곡 소리가 부엌을 가득 채웠습니다. 철수는 멍하니 서서 그 광경을 바라보다가 슬그머니 유리병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현금 뭉치라도 챙겨야겠다는 심산이었습니다. 그때 밖에서 사이렌 소리가 들려오더니 경찰들이 들이닥쳤습니다. 철수 씨 계십니까? 상습 도박 및 사기 혐의로 체포영장 나왔습니다. 형님들, 잠깐만요. 나 지금 상중인데. 경찰들이 철수의 팔을 꺾어 수갑을 채웠습니다. 철수는 끌려나가면서도 끝까지 유리병을 쳐다보며 발버둥 쳤습니다. 누나, 영순아, 나 좀 살려줘. 그 돈으로 합의 좀 보자. 철수의 비명소리가 멀어지고 집안에는 다시 정적이 찾아왔습니다. 영수는 눈물 범벅이 된 얼굴로 유리병을 소중하게 감싸 안았습니다. 차갑게 식어버린 국손 옆에서 유리병만이 시어머니의 체온처럼 따뜻하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1년 후 시장 골목 어귀에는 고소한 냄새가 진동을 했습니다. 새로 문을 연 반찬 가게 어머니의 국 앞은 점심시간이 되기도 전부터 손님들로 북적였습니다. 가게 안쪽 주방에서는 영순이 하얀 위생 모자를 쓰고 바쁘게 국을 푸고 있었습니다. 그녀의 얼굴에는 지난 15년 동안 드리워져 있던 그늘 대신 생기 넘치는 홍조가 피어올라 있었습니다. 사장님, 여기 소고기 묵국 2인분 포장이요. 네, 금방 갑니다. 조금만 기다리세요. 영수는 씩씩하게 대답하며 국자를 휘저었습니다. 그녀의 손놀림은 거침없고 당당했습니다. 가게 한편 가장 잘 보이는 선반 위에는 깨끗하게 닦인 내열 유리병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시들지 않는 조화 한 송이가 꽂혀 있었죠. 손님들은 그저 예쁜 꽃병이라고 생각했지만 영순에게 그것은 세상 무엇보다 귀한 훈장이었습니다. 점심 장사가 끝나고 한산해질 무렵 문이 열리며 미경이 들어왔습니다. 양손 가득 과일 바구니를 든 미경은 환하게 웃으며 영순에게 다가왔습니다.
사장님, 대박 났네. 줄 서서 먹는다며? 어머, 형님, 오셨어요? 영순이 반갑게 앞치마에 손을 닦으며 마중 나갔습니다. 두 사람은 이제 시누이와 올케 사이가 아니라 세상에 둘도 없는 자매 같은 사이가 되었습니다. 미경이 가게를 둘러보며 흐뭇해했습니다. 엄마가 하늘에서 보면 춤이라도 추시겠다. 며느리 솜씨 닮아서 국 맛이 끝내준다고 소문이 자자하던데? 에이, 어머니 손맛 따라가려면 아직 멀었죠. 저는 흉내만 내는 거예요. 영순이 수줍게 웃으며 커피를 타왔습니다. 두 사람은 유리병 앞에 나란히 앉아 지난 날을 회상했습니다. 철수는 징역 3년을 선고받고 교도소에 수감 중이었습니다. 영수는 미경의 도움으로 깔끔하게 이혼 서류를 정리했고 이제 법적으로도 완벽한 남남이 되었습니다. 그때는 정말 죽고 싶었는데 어머니 아니었으면 저 벌써 세상에 없었을 거예요. 엄마가 그랬잖아. 너는 며느리가 아니라 딸이라고. 딸 자식 살리려고 그 모진 연기를 하신 거야. 미경이 눈시울을 붉히며 영순의 손을 잡았습니다. 영순은 유리병을 쓰다듬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날 오후 영순은 가게 문을 잠시 닫고 납골당으로 향했습니다. 첫눈이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하늘에서 흩날리는 눈송이가 마치 시어머니가 뿌리던 소금처럼 하얗게 세상을 덮었습니다. 하지만 이제 그 눈은 따갑지도 차갑지도 않았습니다. 영수는 막내의 유골함 앞에 보온병에 담아온 따뜻한 소고기 묵국과 백화점에서 산 고운 털목도리를 올렸습니다. 어머니, 저 왔어요. 국 식기 전에 드세요. 유리창 너머의 사진 속 막내는 여전히 뚝뚝한 표정이었지만 영순의 눈에는 그 어느 때보다 인자하게 보였습니다. 어머니, 저 이제 도망 안 가요. 어머니가 주신 이 자리에서 보란 듯이 씩씩하게 살 거예요. 그러니까 걱정 말고 푹 쉬세요. 영수는 사진을 향해 환하게 웃어 보였습니다. 그 미소는 15년 전 결혼 승낙을 받으러 왔을 때 지었던 그 순수한 미소와 닮아 있었습니다. 납골당을 나서는 영순의 어깨 위로 한방눈이 소복이 쌓였습니다. 그녀가 발걸음을 옮길 때마다 뽀드득 뽀드득 눈 밟는 소리가 경쾌하게 울렸습니다. 그 소리 사이로 바람결에 실려온 듯한 익숙한 목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밥은 챙겨 먹어라. 아프지 말고. 영수는 걸음을 멈추고 뒤를 돌아보았습니다. 아무도 없는 눈길 위에는 그녀의 발자국만이 선명하게 찍혀 있었습니다. 영수는 다시 앞을 향해 힘차게 걸어갔습니다. 그녀의 등 뒤로 따스한 햇살이 비추고 있었습니다. 어머니의 국은 이제 식지 않을 것입니다. 영순의 인생이 다시 뜨겁게 끓어오르기 시작했으니까요. 오늘의 사연 어떻게 들으셨나요? 겉으로는 며느리를 모질게 구박하는 척했지만 실제로는 도박에 빠진 아들의 탐욕으로부터 며느리를 지키기 위해 펄펄 끓는 국, 소태, 전 재산을 숨겨야만 했던 시어머니 막내 여사. 비닐이 녹아내리는 뜨거운 국물 속에서도 끝까지 지켜낸 그 유리병은 어쩌면 세상에서 가장 투박하지만 가장 뜨겁고 단단한 사랑이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도망가서 사람답게 살아라. 시어머니가 남긴 삐뚤빼뚤한 쪽지 한 장이 그 어떤 유려한 유언보다 더 깊은 울림을 줍니다. 15년의 모진 겨울을 견뎌내고 이제는 어머니의 국가게의 당당한 사장님이 된 영순 씨. 하늘에 계신 시어머니도 이제는 걱정을 내려놓고 편안한 미소로 그녀를 지켜보고 계시겠죠? 비록 방법은 거칠었지만 그 속에 담긴 진심만큼은 영원히 식지 않을 것입니다. 부디 영순 씨의 앞날에 시어머니가 뿌려주던 하얀 눈꽃 같은 축복만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이야기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이 계시다면
잘 들었다고 댓글 하나만 남겨주세요. 감사합니다.